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교시 수업이요. 예, 국어 업무 규정 통합 강의 교재 여러분들 다운 받으셨죠? 예, 저 지참해 주시고요. 예,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비 표준어 규정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한글 맞춤법은 철자법과 띄어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할 만한 그 사항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민 규정이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이때는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시다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휴대폰에서 이제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검색하셔도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도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게 좀 정확하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느냐.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나다 전화라고 해서 02-771-9909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771-9909는 국어연구예요. 국어연구.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거 하는, 운영하는 그런 전화로서 하여간 어문 규정 궁금한 것 이런 걸 풀어드리고자 운영하는 전화입니다. 이거 그냥 뭐 ARS 서비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일반 전화하고 똑같은 가격 받으니까 부담 없게 전화를 하시고요. 단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9시서부터 출퇴근 시간 6시, 5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도 하여간 8시 반에만 전화를 걸어도 전화 안 받아요. 8시 59분에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9시가 돼야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5시 1분만 늦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공무원들이니까 그때 전화를 해주시면 필요한 사항을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국어 업문 규정 궁금하실 때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www.korean.go.kr 여기인데, 이게 온라인 가나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데스크탑이나 뭐 아니면 저 아이패드나 이런 게 좀 편하시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셔서 뭐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루 안에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온라인 가나다에 이 www.korean.go.kr 이거는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뭐 국어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아마 좀 재밌는 자료들 많이 얻어 가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참고서를, 국어 업무 규정에 관련된 참고서가 좋은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 업무 규정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되게 두꺼운데, 요게 주식회사입니다만 주식 상장 안 돼 있고요. 이거 영리를 이제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좀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한 10,000원 안팎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쌉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재 있죠? 쉬운 국어 업무 규정 문제집. 예, 그거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교재가 요 교재를 다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가장 많이 보는 교재는 일상적으로 뭐 국어나 아니면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교재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 업무 규정 문제집이다. 국어 업무 규정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이음과 있음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당연히 음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발음은 물론 있음입니다. 있음입니다만 하여간 이게 쌍시옷이 뒤로 넘어가기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발음하는 이유는 이 표기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음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저기 노인 세대에서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읍니다였어요. 그런데 이게 씁니다로 바뀌면서 이게 과적용이 돼가지고 과대 적용이 돼서 이것까지 음이 아니라 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년 세대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제가 이 수업을 좀 오래전에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 세대였어요. 아버지 세대에 가서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세대로 바뀌었네요. 아유, 참 시간 참 많이 갔네요. 자, 어쨌든 요게
예, 이게 먹음이 맞나요? 먹음이 맞나요? 요거 이제 먹음이 맞죠? 그 다음에 맞음이 맞나요? 맞음이 맞나요? 맞음이 맞군요. 자, 그래서 이 음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읍니다와 있습니다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습니다가 이제 맞게 됐죠. 이게 1989년도에 표준어 규정이 바뀌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읍니다가 아니라 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것. 예, 그래서 요게 89년도에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음은 음이고 습니다는 습니다다. 그러니까 명사형을 만드는 음은 음이고 그 다음에 종결형을 만드는 습니다는 습니다인데 년도에 이게 바뀐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바뀐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기 그 노인들 이제 세대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좀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됐습니다. 89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89년도도 벌써 지금 거의 4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기 그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89년도에 바뀐 이후로는 바뀐 적이 없다는 것,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나르는과 나는이 있네요. 자, 요거는 하여간 그 아까 전에 지식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세대에 예, 습니다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렇게 세대한테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이 맞나요? 하늘을 나는 원더우먼이 맞나요? 이거 하늘을 예, 나는 원더우먼이었고요. 그 예전에 요즘 제 원더우먼이 영화로 나옵니다만 저희 세대는 그 드라마로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뭐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제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나르는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요 노래는 아실 거예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요 노래. 예, 그런데 이 거칠은이 맞나요? 거친이 맞나요? 자, 근데 이게 보면 하늘을 땅을 가르는 농부가 맞나요? 가는 농부가 맞나요? 이거는 이제 가는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추었을 때 나는과 거친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리을 탈락이라는 것인데 리을 탈락은 뭐냐면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언에 니은이나 는이 결합하면 리을은 줄어든다, 리을은 없어진다, 리을은 삭제된다 라는 그런 것이 바로 리을 탈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언에 니은이나 는이 결합을 하는 경우, 예, 니은이나 니은이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리을은 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리을 탈락의 내용이니까 하여간 나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이라고 써야 되지. 거칠은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친이라고 써야 되지. 그래서 다 잘못된 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깨끗이와 깨끗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부사를 만들 때 이를 붙이느냐, 히를 붙이느냐, 요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8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규칙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8가지 규칙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보면 버젓이가 있고 버젓히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뜨듯이가 있고 뜨듯히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빠듯이가 있고 빠듯히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쉽게 맞출 수 있는 분도 있고,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보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 하나를 우리 도출해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뭐 다음엔 이다. 예, 바로 시옷 다음엔 이라는 것을 바로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옷 다음엔 이예요. 시옷 다음엔. 예, 그래서 시옷 받침 뒤에는 이가 결합한다. 그래서 이와 히가 붙을 때 이에 이가 붙는 것 5가지 규칙, 히가 붙는 것 3가지 규칙해서 8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가 붙는 5가지 규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시옷 받침 뒤에는 이가 결합한다. 그래서 깨끗이입니다. 깨끗이 버젓이 뜨듯이 빠듯이 무조건 시옷 다음엔 이를 붙인다. 예, 그래서 예, 하여간 뭐 가장 좀 쉬운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시옷 다음엔 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더욱이가 있고 더욱이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자, 더욱이에 더욱과 이가 서로 분리가 되죠. 더욱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더욱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발음대로 쓰지 않고 더욱을 뜻을 원형을 밝혀가지고 뜻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식으로. 자, 일찍이 이거 뭐 일찍 일어났다 이러면 앞에 걸 쓰고 그다음에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예전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라면 뒤에 걸로 써줘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적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앞에 걸로 일찍 이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하고 독립이 될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발음대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앞에 걸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뚜기가 있고 오뚜기가 있네요. 이거 뭐가 맞나요? 예, 오뚝 일어섰다 말 되죠? 오뚝이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뚝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 표기 많이 보셨죠? 오뚝이. 요 표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바로 오뚜기 3분 요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3분 요리가 계속 이렇게 오뚜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오뚜기라고 이렇게 쓰게 됐나요? 예, 이게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89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회사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기를 소급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오뚜기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만 89년도 이후의 표기로 보자면 이 오뚜기는 잘못된 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그 전부터 만들어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급을 시키지 않고 오뚜기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 번개가 쳤다. 갑자기 독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갑작은 독립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갑작 번개가 쳤다. 갑작 일이 일어났다.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발음대로 갑자기로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 게 이렇게 독립이 되면 독립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저기 독립이 안 되면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독립할 수 있으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 받침을 이렇게 밑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밑으로 기역 받침을 뒤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쓰지 않는다. 뒤로 내려 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들르다와 들리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들렀다가 맞다면 들르다가 맞은 것이고요. 들렸다가 맞다면 들리다가 맞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방문하다라는 뜻은 들렀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들르다입니다. 들르다가 방문하다라는 뜻이고요. 들리다라는 것은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아니면 제가 뭐 강호동 같이 힘센 사람한테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 그런 게 바로 이제 들리는 것이고 방문하다라는 뜻으로서는 들르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라고 써주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금사이와 금서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금서이가 맞네요. 뜻밖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사이가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금시애가 줄어든 말이에요. 금시애. 그래서 금서이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금서이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져라와 갓어라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와 디뎠다가 있습니다. 자, 철수는 운전에 서툴렀다와 서툴었다가 있어요. 나는 이모에게 이거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예요. 가지다와 같다의 관계입니다. 가지다와 같다의 관계. 자, 그럴 때 이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 고라든지 지만이라든지 고는 기역으로 시작하죠. 지만은 지옷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가지고 같고 이런 식으로 본말과 준말에 둘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라와 같이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건 소리 없는 거죠. 이응은 소리 없으니까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본말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준말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고요. 요게 맞는 거예요. 예,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것도 디디다와 딛다의 관계예요. 디디다와 딛다. 예, 그래서 이것도 어시 붙었죠. 어시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응 소리 없고요. 어스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본말뿐이니까 디뎠다만 맞는 거예요. 디뎠다는 틀립니다.
자, 그러면 서툴렀다와 서툴었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투르다와 서툴다의 관계인데 이것도 저기 어시 붙을 수 있는 것은 본말뿐입니다. 그래서 서툴렀다, 요거는 이제 르불 규칙이어가지고 서툴렀다가 되긴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서투르다 본말에 붙은 거예요. 머물렀다, 머물렀다. 자, 이것도 머무르다와 머물다의 관계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이제 논리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어시 붙는 것은 본말뿐이겠군요. 그래서 앞에 게 맞겠군요. 이것도 르불 규칙이라서 머물렀다가 되는 것이고 머물었다라고 그렇게 준말에 결합시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져라 이렇게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가지다, 갖다와 같이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준말 관계, 즉 본말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쉬운 규정은 아니죠. 쉬운 규정은 아니지만 하여간 본말과 준말이 있을 때 이렇게 어라나 어서나 엇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본말뿐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며칠과 몇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며칠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일이니?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몇일로 쓰는 경우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로 써주셔야 돼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그렇게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일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몇 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다 며칠로 발음을 하죠. 이거 몇 철로 발음하나요? 몇 철? 아니죠. 몇 철로 발음 안 하죠. 그러니까 몇 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몇 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며칠로 다 발음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며칠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로 그렇게 써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일로 쓰는 경우 단 한순간도 없다. 무조건 며칠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과 돌, 리을, 시읒이 있네요. 돌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이거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뒤에 걸로 쓰면 시옷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첫 돌슬 맞은 아이가 되죠. 근데 첫 돌슬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표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무조건 앞에 걸로 써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이거 헷갈리는 경우 거의 없지만 아직도 시골에 뭐 사진관이나 이런 데 보면 돌 사진 이래놓고 리을 시옷으로 적은 사진관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하여간 옛날에는 요게 두 개가 참 많이 헷갈렸던 그런 표기예요. 그렇지만 89년도에 요 표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 뒤로 넘어갔네요. 요 표기는 없애기로 했고 요 앞에 것만 맞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앞에 걸로만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람과 바램이 있네요. 자, 이거 뭐가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시. 예. 자, 그래서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바램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원래 그 기본형이 바라다기 때문에 여기에 미음이 결합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다 발음을 바랬다라고 그러죠. 뭐 심지어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바라예요.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지금 쓰는 거는 바램, 그 다음에 바랬다, 바래다, 바래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예, 발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표기는 이게 바라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이렇게 바랐다, 바라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가 워낙 좀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발음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이런 게 예전에는 완전히 어색한 발음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래도 용인이 되는 예, 그런 이제 그런 발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표기에서는 바랐다를 기본형으로 삼는다는 것, 요게 맞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베터와 베타가 있네요. 자, 이게 뭐가 맞나요? 예, 침을 뱉는 소리가 나네요. 뱉어가 맞고요. 자, 침을 뱉어라 이런 식으로 이불을 개어라.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모음 조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모음 조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모음 조화? 예, 이게 뭐냐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퐁당 퐁당이고 퐁덩 퐁덩이 아니고
풍덩풍덩이고 풍당풍당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서로 이렇게 맞게끔 결합한다는 게 그게 이제 모음조화인데 여러분 저기 모음조화를 그렇게 의성의태어에서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음조화라는 게 실제로는 어디에 많이 이렇게 붙느냐? 여러분 저기 마가입니까? 막어입니까? 막아서입니까? 막어서입니까? 막아서죠. 그 다음에 먹아서입니까? 먹어서입니까? 먹어서죠. 이런 식으로 막다에는 아서, 아가 결합하고요. 먹다에는 어서, 어가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언의 활용을 할 때,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이때 그 모음조합과 역시 그게 되는 것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을 뱉어 이렇게 할 때, 에 있죠? 에 같은 경우에 요게 어가 붙는 게 맞나요? 아가 붙는 게 맞나요? 요게 저기 이 애는 양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양성 모이면 아가 붙을 것이고 음성 모이면 어가 붙을 것인데 뱉어서 이런 식으로 어가 결합을 하네요. 이런 걸 보니까 애는 양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이거 음성 모음이에요. 요게 아이가 그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 모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음성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양성 모음은 아, 오 있죠? 아오나 아오 계열 그것만 양성 모음이고요.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에요. 애도 심지어 이 애도 음성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성 모음이 실제로 보면 양성 모음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큰 거예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조선 시대에는 그때 이제 한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에 언어를 막 적을 때는 그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딱 동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6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양성 모음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요. 아오만 양성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인 것으로 그렇게 음성 모음이 훨씬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침을 뱉어라, 이불을 개어라 이런 식으로 애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다어라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졸졸 줄줄 이렇게 얘기할 때 졸졸이 이게 작은 뜻이잖아요. 줄줄이 큰 뜻이잖아요. 자, 이거 외국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퐁당퐁당이 작은 뜻이고 퐁덩퐁덩이 큰 뜻이라는 것 외국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이거 모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이 다 그 선천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양성모음이 좀 작은 의미고 음성모음이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워가지고 졸졸이 줄줄보다 작은 뜻, 줄줄이 더 큰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한테 그거 물어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전혀 금시초문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지식이 아니라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인 지식이라는 것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빌리다와 빌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기 빌리다 요거 보시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빌리다가 맞다면 빌려가 맞을 것이고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빌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리다가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이게 다 빌리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손 모으고 두 손 싹싹 모으고 이렇게 비는 것 있죠. 모으고 싹싹 비는 것. 그게 이제 빌다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렌트나 버로우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다 요것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어떻게든 이게 버로우를 하는 거죠. 이 자리를 버로우 빌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빌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빌어라는 표현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가다와 삼가하다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삼가다가 맞군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하고입니까? 삼가고입니까? 삼가고가 맞겠죠? 삼가하고 틀리고. 그래서 삼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색제와 셋제를 볼게요. 요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셋제가 맞고요. 자, 보시면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입니다. 받침 붙이니까 요거 받침 붙인다는 거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지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있죠. 거기서부터 12째, 22째, 32째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요거 그냥 한 단위에서는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요. 요거 셋째나 넷째 같은 경우에는 뭐 10단위, 20단위 이상에서도 13째,
스물셋째, 서른셋째 이런 식으로 다 시옷을 붙여준다는 것. 어쨌든 저는 이 집의 셋째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시옷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와 쌍둥이를 볼게요. 자, 이 모음조화라는 거 아까 기억하셨죠? 그 모음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데, 자, 쌍에 이게 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가 양성모음이니까 이렇게 쌍둥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뜻밖의 쌍둥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둥 플러스 이가 아니고요. 이건 쌍 플러스 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둥이는 바로 잡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잡미사기 때문에 귀염둥이, 막둥이, 검둥이 이런 거 아시죠? 이 검둥이는 이제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검은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흑인을 보고 검둥이라고 그러면 그건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요거는 이제 귀여운 대상에 갖다 붙이는 그런 이제 전미사기 때문에 그래서 쌍에 둥이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 모음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원래 둥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아이가 지금 저 7살인데 7살짜리 아이도 지금 방금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참 많이 좀 이렇게 좀 힘이 든대요. 어쨌든 그 시간이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거의 유리한 시간이기도 하고 거의 뭐 엄마하고 대화하지 아빠하고는 대화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쌍 플러스 둥이인데 아이가 이제 하나도 너무 귀여운데 그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쌍둥이 그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둥이를 붙였다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쌍둥이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건 아이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둥이를 갖다 붙인 것 같네요. 어쨌든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워와 아름다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비읍 불규칙이거든요. 아름답다죠. 아름답다에 어나 아가 이제 결합을 할 때 그때 저 비읍이 이제 우가 되잖아요. 오나 우가 돼가지고 워나 와가 되는데 이게 아름다워 워를 붙이는 게 워로 변하는 게 맞느냐 와로 변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네요. 자,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입니까 먹음직스러워입니까? 이거 먹음직스러워네요. 이 비읍 불규칙이죠. 그래서 먹음직스러워로 바뀌는 걸로 볼 수 있고 부끄럽다 부끄러워입니까 부끄러워입니까? 이거 부끄러워고요. 그 다음에 새롭다 새로와입니까 새로워입니까 새로워입니까 새로와입니까? 이거 새로워예요. 그래서 다 워로 바뀌는 거예요. 워로 바뀌는데 단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비읍 받침을 가진 용어는 워로만 활용하는데 단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예요. 고어 도어가 아니라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 이런 식으로 와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워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와가 아니라 워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안 있고 와입니까? 안 있고 워입니까? 안이 꼽다죠. 그것도 비읍 불규칙인데 안 있고 워예요, 안 있고 와예요.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안 있고 워입니다. 안 있고 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안 있고 워라는 것, 돕다, 곱다만 빼놓고 다 워로 쓴다는 것, 비읍 불규칙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워가 맞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이제 로마자 표기법을 잠깐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16번까지 우리 여기 보도록 하고요. 너무 이렇게 한글 맞춤 복합 표준어 규정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이렇게 좀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로마자 표기법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보시면요. 자, 정이라는 말 예전에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뭐 CHUNG로 적기도 했고 그렇지만 바뀐 로마자 표기법 제가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JEONG죠. 2교시 처음이었나요? 하여간 1교시 마지막이었죠. JEONG로 어느 2호로 적기로 했는데 이거 뭐 옛날에는 뭐 U로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저 O 동그라미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O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반달 표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게 이제 맥큐 라이샤워 표기법이라고 예전에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표기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맥큐 라이샤워는 맥큐 씨와 라이샤워 씨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 소식을 미국에 알려야 되니까
되니까 그때 쓰던 이제 표기가 바로 이제 맥큐린-라이샤우 표기법인데요. 그게 이제 1999년까지 사용되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저 컴퓨터를 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치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특수문자 같은 것.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표기는 너무 어렵다 싶어서 그래서 이런 표기가 없는 예, 이런 특수문자가 없는 그런 표기로 순수 만들어진 2000년도에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큐린-라이샤우 표기법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막 제 멋대로 적었었는데 2000년부터는 로마자 표기법이 생겨가지고 예, 정확하게 적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정은 어떻게 적겠습니까? 이렇게 다 CH로 적고 뭐 U로 적기로 O로도 적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적기도 했는데 자, 일단은 J는 지읒은 뭐로 적기로 했나요? J로 적기로 했고요. CH가 아니라 J로 적기로 했고 치읓을 CH로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어 같은 경우는 EO로 적기로 했고 NG는 똑같네요. 이응은 NG. 자, 그래서 뭐가 맞습니까? 요거는 예, 제일 마지막 요것만 맞겠군요. 자, 예전에 한국전쟁 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 보면 정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정주에 폭격을 하라고 그랬어요. 미군 보고 정주에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청주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그 실수를 했을까요? 바로 지도에서 표기가 몽땅 다 CH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정주건, 청주건 CH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표기 하나가 실제로 전쟁이나 위급할 시에는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가, 얼마나 또 많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가 하는 예, 그런 또 중요한 문제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주나 정주나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청주는 CH, 그 다음에 정주는 J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청주는 어떻게 적기로 했습니까? 청주는 이제 CH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주는 이제 J로 적기로 했군요. 이렇게 지금 그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모음도 헷갈리기 때문에 심하면 충주까지도 위험할 뻔했어요. 충주도 예, 그 어를 옛날에 유로도 적기로 했기 때문에 뭐 맥큐린-라이샤우 표기법이 그렇게 유명한 표기법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이제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예, 하여간 위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 정확하게 예,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모음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표기가 여러분들 통합 강의 교재를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 2번 들어갔죠. 자, 모음이 R을 A로 적고 O를 O로 적고 U를 U로 적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문제죠. 그렇지만 헷갈리는 것들만 제가 좀 제시를 할게요. 어 같은 경우는 EO로 적기로 했고요. 의 같은 경우는 EU로 적기로 했고 애 같은 경우에는 AE로, 외 같은 경우는 AE로,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WI로 예,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거니까 그 표에서 요거는 좀 표기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좀 헷갈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E를 I로 적고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다시 이런 것들만 모아서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중모음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모음이라는 게 야요, 요유, 예, 예 이런 것. 야는 이 플러스 아죠. 여는 이 플러스 어죠. 요는 이 플러스 오죠. 유는 이 플러스 우죠. 이런 식으로 앞에 이가 붙는 것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계 이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계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우계 이중모음은 와, 왜, 워, 왜인데 와는 오 플러스 아죠. 그 다음에 요 왜는 오 플러스 에고 원은 오 플러스 어고 요거는 오 플러스 외죠, 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W계, 우계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계 이중모음이 있고 우계 이중모음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중모음인데요. 이계 이중모음은 앞에다 뭘 써주나요? Y를 써주고요. 우계 이중모음은 앞에다 뭘 써주나요? W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는 YA, 그 다음에 여는 YEO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와는 WA, 그 다음에 외는 WAE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음 표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자음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은 뭐로 적습니까? 예, 기억은 G로 적고 키읔은 K로 적고 그 다음에 쌍기역은 KK로 받침은 K로 적네요. 자, 요게 한국어는 이제 자음이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음, 격음, 경음, 즉 예사소리와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삼지, 예, 그러니까 가지 지자를 써가지고 삼지적 세 개로 갈라지는
그런 저 상관속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이제 갈라진다는 그런 뜻인데, 자,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 게 많을까요? 언어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많을까요?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누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가 더 많을까요? 예, 무성음, 유성음으로 나누는 언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삼지적 상관속인데 요건 되게 좀 흔하지 않은 언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요거 발음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자기가 듣기는 들어서 구분을 하긴 해도 말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옛날에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미국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백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뭘 전공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뭘 공부했다고 그런지 아세요? 법률 공부했대요. 뭘 공부한 겁니까? 법률을 공부한 거예요. 법률을 공부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국말 잘하면서 발음을 못하고 법률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뭐 듣는 건 듣더라도 발음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음 같은 경우에 예사소리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 G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격음 같은 경우에 거센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성음 K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된 소리 같은 경우에 경음 된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성음의 그 연속으로 KK로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받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K로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으로 끝나건 키읔으로 끝나건 해상기억으로 끝나건 다 K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가는 GA, 카는 KA, 그 다음에 까는 KKA, 각은 JK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티읕, 그 다음에 쌍디귿도 마찬가지죠. 받침 이제 T로. 그래서 요거는 유성음, 그 다음에 예사소리는 유성음,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무성음, 그 다음에 된 소리는 무성음의 연속, 받침은 이제 T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읍도 이제 이런 계열이 있죠. 비읍, 예사소리는 B로, 유성음 B로, 그 다음에 피읍은, 무성음 P로, 쌍비읍은 무성음의 반복 PP로, 받침은 P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3교시 다음으로 넘어가